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2019년에는 재개발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집값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과거에는 예를 들어 주변 시세가 5억 5천밖에 안 하니까 재개발 해봐야 내야 될 추가 부담금도 많고 사업 유인이 없다라고 해서 하지 말자 해서 해제를 요청해서 해제된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5억 하던 집들이 9억, 10억 이렇게 올라간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재개발하면 남는 장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재개발을 합시다. 그렇게 움직이는 곳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재개발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추진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2000년대 중반은 사실 대재개발의 시대였어요. 이명박 시장, 그 다음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에 대한 관심들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많이 이끌었거든요. 재정비 촉진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뉴타운 사업이죠.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어떤 전면 철거 중심의 정비 사업에 대한 관심이 당시 높았던 시절인데 가다가 멈춰선 곳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다시 가자 이런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곳들 투자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정비구역 지정을 받을 수 있나? 재개발 할 수 있는지, 재개발은 주민들이 원하면 다 해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이 재개발 사업은 원래 취지 자체가 주민들이 원하면 집 헐고 새로 지으세요 이런 목적으로 도입된 게 아니에요. 재개발 사업은 원래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인데 집이 낡았으니까 집을 같이 고치시면서 그 열악한 주거 환경도 같이 개선하세요. 사실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 서울시의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그 재개발구역 안에 가서 물건을 산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물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위험이 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재개발구역 지정을 받을 수 있냐는 얘기는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게 2015년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이제 서울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따른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얘기예요. 보시면 구역 면적, 노후도 비율, 그다음에 주민 동의 비율이라 그래서 재개발구역,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노후도가 동수 3분의 2 이상, 연면적 60%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 동의 비율도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면적 2분의 1 이상 요걸 갖춰야 되는 게 필수고요. 그 다음에 동의비율, 노후도 비율, 도로 연장률, 세대 밀도 요거를 각각 점수 기준을 만들어서 이 내용에 따라서 기준 점수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외에 되게 다양한 장소적 특성, 입지 특성 등등등등을 고려해서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해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 자체는 과거에 이명박 시장, 오세훈 시장 시절에 정비구역 지정을 할 때보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까다로워진 어려워진 그런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뚫고 지금 재개발구역이 된 사례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는 이제 이걸 뚫고 정비구역 지정을 받는 사례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저도 이제 그 사례들이 되게 궁금해서 궁금한데요. 이 물리적인 정비계획 수립 요건이 되는지를 그러니까 아직 지금 구역 지정을 받지 않은 단계잖아요. 이 단계에서는 외부 투자자가 알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까다로워졌어요. 제가 재추진을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구역 구청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여기 구역 지정 요건 될 수 있는 이 요건 갖췄나요? 라고 물어보면 구청 담당자가 된다고 그래요. 다 갖췄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 여기는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같은 질문을 언론사 기자분이 했더니 확답할 수 없다는 식으로, 장담할 수 없다는 식으로 답변이 다른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 물리적인 정비계획 수립 요건도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서 알기에는 사실 구청에서는 민원인들이 요청하고 하면 가급적이면 해주려고 하는 형태로 열고 싶어 하지만 실제 이거는 구청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에 올라가서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특히 이 노후불량 건축물을 보는 기준 자체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소송이 가 있는 노후불량 건축물 보는 기준 이 서울시에서 너무 느슨하게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판단해서 구역 지정 내줬다라고 해서 지금 행정소송 가서 서울시가 진 사례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이 재추진하는 재개발 구역마다 분양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해당 재개발 구역에 적용되는 이 재개발 조례, 도시정비 조례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언젠지 또 알고 물건을 사셔야 돼요. 이게 이런 것까지 다 알고 해야 되냐라고 짜증 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항상 싼 물건 찾잖아요. 잘못 샀다가 이거 잘못 검토해가지고 매수했다가 사고 나면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하소연은 하겠지. 예. 나만 손해거든요. 부동산 사장님이 이런 것들을 잘 알면 좋은데 중개업소 사장님도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사고들이 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근데 낯선 용어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건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먼저 권리산정 기준일에 대한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재개발 구역에 내가 집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를 원래 갖고 있으면 재개발이 되면 아파트 한 채를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똑똑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집을 부수고요. 6개짜리 다세대 주택을 막 져요. 허름하게 져요. 그럼 6개의 다세대 주택 빌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분양자격이 몇 개가 돼요? 6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필지의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필지 분할을 합니다. 4개의 필지로 분할을 해요. 그럼 4개의 분양 자격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분 쪼개기를 하면서 주택을 철거 후 신축해서 세대수를 많이 늘려서 분양 대상자를 많이 늘리자는 형태의 지분 쪼개기들을 하는 업자들이 이런 재개발하려고 하는 지역들에서 쪼개기들을 과거부터 많이 했습니다. 이미 90년대 후반부터 이런 짓들을 많이 했거든요. 자, 그러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문제가 될까요? 원래 하나 분양자격이면 조합원 하나 받고 남는 재개발 사업으로 통해서 공급이 만들어지는 남은 물량들을 일반에 분양해서 그 수익을 토대로 해서 이 재개발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덜어주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 건데, 하나가 아니라 6개가 되면 일반 분양할 개수가 그만큼 줄어들겠죠. 되죠. 과거에 이렇게 쪼개기가 극심했던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할 물량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쪼개기가 많이 된 경우들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심각하죠. 쪼개기가 많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기를 못하게끔 막아야겠죠. 지분 쪼개기를 못하도록 막아야겠다. 서울시에서 막으려고 합니다. 그럼 뭘로 막아야 돼요? 조례를 통해서 막은 거예요. 2003년 12월 30일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라는 걸 만들면서 이런 내용을, 그 당시에는 24조였고 나중에 이제 27조로 옮겨져 왔는데, 자, 2003년 12월 30일 조례 만든 날, 이날 이후에 이런 쪼개기 행위를 하면 여러 명이 분양 신청을 했어도 분양 대상자가 못 되게끔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조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쪼개기 금지하는 날짜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쪼개놓은 것들은 분양 대상자가 되는데 이후에 쪼개놓은 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게 200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까지 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재개발 계획이 아예 없던 시절에 이런 신축을 하거나 한 행위들도 2003년 12월 30일 이후에 이런 일을 했다거나, 신축 같은 경우는 2008년 7월 30일 이후에 허가를 받아서 한 애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적용이 되는데, 그런 애들도 다 분양 대상자가 안 되는 날짜, 그러니까 특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쪼개기를 금지해버리게 되니까 좀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10년 7월 16일 날 도시정비 조례라는 걸 개정을 하면서 이전, 이후로 나눠가지고 이전에는 2003년 12월 30일이라고 하는 쪼개기 금지 날짜를 정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후의 경우에는 권리산정 기준일이라고 하는 별도의 쪼개기 금지 날짜를 그 구역에서 정해서 이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쪼개놓은 애들까지는 각각 분양 대상자가 되고, 이후에 쪼갠 애들은 분양 대상자가 못 되게끔 하는 그런 내용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재개발 사업을 재추진하는 곳들이 이 2003년 12월 30일 쪼개기가 적용되는 데인지 아니면 권리산정 기준일 쪼개기 적용되는 데인지, 권리산정 기준일이 적용되는 곳이라고 하면 그 권리산정 기준일이 언젠지 이 내용을 따져서 재개발 구역마다 좀 따져봐야 돼요. 이 판단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 쪼개 금지 날짜 이후에 쪼갠 신축 빌라들을 매수하게 되면 분양 대상자가 되지 못하고 청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재추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이 과거에 재개발 추진하던 그 계획이 밑그림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재개발 안 할 것 같으니까 구청에서 이걸 다 풀어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들을 이 쪼개 금지 날짜 이후에 막 신축 빌라를 지은 데들이 있어요. 여기 물건을 샀다가 잘못 샀다가는 청산자가 될 수 있는 사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마다 이 내용들을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접근하셔야지 사고를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개발 사업 재추진할 거다라는 것을 가장 지금 여기 돼서 곧 재개발 재추진 될 거야. 여기 구역 지정 요건도 다 채웠고 금방 될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물론 그 재개발 구역 안에 정말 재개발 사업을 간절히 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걸 사라고 부추기는 업자들 또는 그 안에서 가서 물건들 살려고 보면 막 지금 신축하고 있는 빌라들 이런 거 사서 이거 사면 이 재개발 하는 거 분양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막 지금 새로 지은 빌라들이 이렇게 많은데 거기가 바로 재개발 사업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허가가 날 수 있는 지역이 지금도 이 신축,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지을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일 수 있거든요. 얘기는 재개발 구역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지금 거기가 건축 허가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요. 그걸 통해서 재추진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초기 단계 재개발 구역들의 참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다양한 형태, 이제까지 못했던 다양한 형태의 규제가 더 추가될 수 있고요. 비규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규제들이 규제 지역이 되면서 덧붙여지는 그런 위험성이 되게 커지는 그런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자, 투자는 대응이라고 해놨는데 결국 이런 지뢰들을 잘 피해가면서 성공적인 투자들 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의 재개발 강의 2019년 리뉴얼 버전이 나왔습니다. 재당첨 제한, 분양 자격 제한, 재개발 조합원 지양도 금지 규정 등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추진 구역, 일몰제 등 재개발 투자를 고민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2019년 강좌를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